QQQ, QLD, TQQQ를 들고 있는 사람은 사실 매일 빚의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해서 빚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TQQQ를 산다는 건 내 돈만으로 시장을 사는 게 아닙니다. QLD를 산다는 건 오늘의 자산으로 내일의 수익을 조금 더 당겨오는 행동입니다. QQQ를 들고 기다리는 것조차 지금의 시간을 미래의 성장에 맡기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대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을 사려고 낸 빚, 학자금을 갚느라 꿈을 미룬 사람의 빚, 장사를 시작하려고 낸 빚, 국가가 성장하려고 빌린 빚, 그리고 QQQ, QLD, TQQQ 투자자가 계좌 안에서 매일 마주하는 빚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24시간 내내 빚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 그리고 레버리지 ETF까지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지금 없는 돈, 지금 없는 시간, 지금 없는 결과를 미래에서 먼저 끌어오는 겁니다. 문제는 빚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미래를 당겨 쓰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꿈을 위해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는 그 빚 때문에 꿈을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 원금 2,500만 원을 빌렸는데 13년 동안 이자까지 더해 4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마지막 원금을 갚는 순간 너무 기뻤지만 동시에 허무했다고 합니다. 다 갚았는데 내 손에 남은 돈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쁜 빚의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 선택지를 줄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먹고 싶은 밥을 못 먹게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게 합니다. 빚이 내 삶을 넓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작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TQQQ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계좌를 빨리 키워줄 것처럼 보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내가 미래를 앞당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QQQ가 1% 오르면 TQQQ는 더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착각합니다. 이건 빚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레버리지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본질이 드러납니다. 내가 빌린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당겨온 건 수익이 아니라 불안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TQQQ를 들고 있는 사람은 수익률보다 먼저 자기 호흡을 봐야 합니다. 오래 버틸 현금이 있는지, 월급에서 계속 투자할 힘이 있는지,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할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계좌가 흔들릴 때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빚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은 집을 사게 해줍니다. 평생 월급만 모았다면 못 샀을 집을 주택대출을 통해 먼저 살 수 있게 해줍니다. 택시기사님은 개인 택시를 사기 위해 빚을 냈고 그 빚은 결국 소득을 만드는 자산이 됐습니다. 빌린 돈으로 소비를 한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산 겁니다. 시간이 지나 빚을 갚고 나니 그것은 부채가 아니라 재산이 됐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 빚을 냅니다. 그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생기고 이익이 나고 그 이익으로 빚을 갚습니다. 국가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성장 과정에서 해외에서 돈을 빌렸고 그 돈으로 공장을 세우고 산업을 키웠고 결국 경제 성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은 무조건 악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빚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소비로 가는 빚은 내 미래를 깎아먹습니다. 자산으로 가는 빚은 내 미래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으로 가는 빚도 감당할 수 없으면 독이 됩니다. 좋은 빚과 나쁜 빚의 차이는 목적이 아니라 구조에서 갈립니다. QQQ, QLD, TQQQ 투자도 여기서 갈립니다. QQQ는 시장의 성장에 올라타는 선택입니다. QLD는 그 성장에 조금 더 강하게 기대는 선택입니다. TQQQ는 그 성장에 내 미래 소득과 감정까지 같이 걸어버리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TQQQ는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름은 ETF지만 실제로는 내 계좌 안에 들어온 빚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국 기술주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아닌가요? QQQ가 결국 오른다면 QLD, TQQQ도 더 크게 오르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방향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방향만으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QQQ가 우상향해도 중간에 20%, 30%, 50% 빠지는 구간은 옵니다. 그때 QLD와 TQQQ는 계좌를 흔드는 정도가 다릅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나의 상태입니다. 나는 그 하락을 기회로 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포로 보고 손절할 사람인지가 진짜 차이입니다.
빚도 그렇습니다. 같은 1억 대출이라도 누군가는 그 돈으로 집을 사고, 누군가는 그 돈으로 사업을 키우고, 누군가는 그 돈으로 소비를 합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TQQQ라도 누군가는 계획된 비중으로 들고 가고, 누군가는 급등하는 날 눈이 뒤집혀 몰빵합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TQQQ를 사도 되나요가 아닙니다. 나는 TQQQ를 감당할 구조가 있나요입니다. QLD를 장기 투자해도 되나요가 아닙니다. 나는 하락장에서 QLD를 더 살 현금과 마음이 있나요입니다. QQQ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가 아닙니다. 나는 빨라진 속도만큼 커지는 변동성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나요입니다. 빚을 잘 쓰는 사람은 미래를 앞당깁니다. 빚을 잘못 쓰는 사람은 미래를 잃습니다. 레버리지를 잘 쓰는 사람은 시간을 압축합니다. 레버리지를 잘못 쓰는 사람은 계좌보다 먼저 멘탈이 무너집니다. 중요한 건 빚을 없애는 삶이 아닙니다. 빚을 이해하는 삶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저축만으로 집을 살 수 있던 시기를 살았습니다. 예금 금리가 높았고 저축이 미덕이었고 빚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집값은 커졌고 자산 가격은 빨라졌고 월급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쓰고 투자자는 레버리지를 고민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빚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 냉정해야 합니다. 빚을 쓸수록 계산이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를 쓸수록 현금이 필요합니다. 계좌를 빨리 키우고 싶을수록 더 천천히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QQQ, QLD, TQQQ 계좌의 핵심은 이겁니다. QQQ는 중심입니다. QLD는 속도입니다. TQQQ는 칼입니다. 중심 없이 속도만 내면 넘어집니다. 속도 없이 칼만 들면 다칩니다. 칼은 필요할 때만 써야 합니다. 평소에는 중심을 키우고 조정이 왔을 때 속도를 붙이고 진짜 큰 공포가 왔을 때만 칼을 꺼내야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레버리지를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실력은 하락장에서 나옵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도망가지 않는 사람, 현금을 남겨둔 사람, 비중을 정해둔 사람, 손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조심하면 돈을 못 버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너무 겁만 내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한 번의 실수로 시장에서 퇴장하는 게 훨씬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QQQ, QLD, TQQQ 투자자는 시장에 오래 남아있어야 합니다. 오래 남아있어야 큰 상승장을 만납니다. 큰 상승장을 만나야 복리가 작동합니다. 복리가 작동하려면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빚은 나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TQQQ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건 목적 없는 빚입니다. 나쁜 건 감당 못할 레버리지입니다. 나쁜 건 계획 없이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는 손입니다. 내가 빌린 돈이 내 소득을 키우는지, 내 자산을 키우는지, 아니면 내 자유를 줄이는지 봐야 합니다. 내가 산 TQQQ가 내 계좌를 키우는 도구인지, 아니면 내 일상을 흔드는 불안인지 봐야 합니다.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남들보다 늦은 것 같고, 집값은 멀어 보이고, 월급은 작아 보이고, 계좌는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QLD를 사고 싶고, TQQQ를 더 사고 싶고, 한 번에 인생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빚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빚에 취하지도 않습니다. 레버리지를 버리지도 않고 레버리지에 인생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자기 속도를 알고 자기 현금을 알고 자기 멘탈을 알고 자기 계좌의 한계를 압니다. 오늘부터 QQQ, QLD, TQQQ를 볼 때 가격만 보지 마세요. 내 계좌 안의 빚의 성격을 보세요. 이 레버리지가 내 미래를 키우는 빚인지 내 미래를 갉아먹는 빚인지 보세요. 상승장에서 수익률만 보지 말고 하락장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보세요. 빚은 미래를 당겨오는 힘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당겨온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빚은 자산이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빚은 족쇄가 됩니다. QQQ, QLD, TQQQ도 똑같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레버리지는 시간의 압축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레버리지는 계좌의 폭발입니다. 그러니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더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더 오래 버틸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현금을 남기고 비중을 정하고 매수 기준을 만들고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빚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빚의 방향을 아는 사람입니다.
레버리지를 안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쓸 때와 멈출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QQQ는 시간을 믿는 자산이고 QLD는 시간을 조금 더 압축하는 선택이고 TQQQ는 그 압축의 대가까지 감당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계좌는 달라집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구조가 보이고 욕심보다 먼저 생존이 보이고 조급함보다 먼저 복리가 보입니다.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시장은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기회를 오래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빚이 내일의 자유가 되려면, 오늘의 레버리지가 내일의 자산이 되려면 지금 내 계좌의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